사람이 만드는 시간과 역사는 스스로 느끼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엮여서 만들어내는 시간과 역사는 때로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시대 정신을 만들기도 합니다. 대구 경북에서 진보적 가치의 중요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0% 언저리 소수이며 지역 정서에 쉽게 융합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역 구성원의 20%나 되는 결코 작지 않은 지역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수를 자처하며 진보적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지,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주변에 많지만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면 자주 만나기도 힘든 대면대면한 관계의 어색함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시대 정신을 만드는데 방해 요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는 공명이 시작된다면 딱딱함과 완고함으로 대표되는 지역 정서도 조금은 유연해지리라 기대합니다. 팀 사람과 사람이 만드는 미친 개미들의 세상 이야기,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느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머리 스타일이 변하셨습니다. 예. 단골 미용실에서 이발소죠. 공짜로 이거 파마라고 오해하시는데 그냥 드라이. 투트랙 요새 저 MZ 세대가 한다라는 그런 머리 아니에요? 투트랙이 아니고 투컷. 투컷? 투컷 안 맞나? 나도 나이 든 사람. 네. 용어는 투블럭 죄송합니다. 네. 투블럭. 다 틀려. 용어는 잘 모르고요. 네, 하여튼 멋지십니다. 만져줬습니다. 네. 방송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해서. 네, 얼굴에 윤기도 아주 잘 흐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사람과 사람의 진행을 맡은 진영미. 성기수입니다. 팀 사람과 사람은 대구 경북 지역의 평범하지만 진보적 가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여건상 한 달에 한 분이 될 수도 있고 두 분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분 한 분 이야기가 진지하고 솔직하게 전해져서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분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어떤 분일지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첫 번째 콘텐츠다 보니까 상징성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조금은 유명했으면 하는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만나볼 분은요, 바로 이분입니다. 현재 노무현재단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에서 운영위원과 공동대표를 거쳐 현재 상임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김용환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주 뵀는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더 새롭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머리 스타일도 너무 멋지셔가지고요. 이런 머리 스타일 자주 하세요? 아니요, 태어나서 2번 해봤습니다. 어쩐지 제가 보면 좀 어색한데. 없지 않네요. 네. 예. 어쨌든 멋지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젊어 보이고요. 네. 김용환 상임대표님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대구 네. 달성군 세천에 살고 있는 1960년산 김용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멋있게 입장해 주셨는데요.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근황이 좀 궁금하네요.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외부 활동하시는데 어떤 불편함 같은 건 없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코로나 2번 걸렸었고요. 두 번이요? 예. 멋지나요? 처음에는 조금 힘들었었는데 두 번째는 그냥 감기보다 더 약했던 것 같아요. 외부 활동에는 크게 지장은 없고요. 실내 마스크를 아직 써야 되니까. 식당 같은 데 가면 조금 들어갈 때 벗고 어차피 밥 먹고 말 다 하고 나올 때 또 지금 끼지는 않아도 되죠. 착용은 안 해도 되는데 좀 실효성도 의문이 되고 실내에서 아직 쓰고 있는 게 불편하긴 하죠. 예. 그러시군요. 자, 지금 노무현 재단의 상임대표신데요. 노무현 재단의 상임대표는 임기가 얼마나 되죠? 2년입니다. 아, 2년이요. 연임은 가능한데 일단 2년입니다. 그럼 올해가 첫 해신 거죠? 예. 첫 때 이제 재단 활동을 이렇게 진두지휘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대가 조국 상영회도 했었고
또 그 전시회도 했었죠. 동백의 정신가 그거도 했었고 이렇게 대규모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들을 이렇게 좀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좀 부담스럽거나 또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일단 그 동백이 피엄수다. 비염수다. 4.3 네, 관련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행사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많이 관람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재단 모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는 어차피 실내에서 50명 이상 네. 또 실내에는 마스크 제약이 있으니까 행사 기획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죠. 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연결선상에서 보자면 이제 코로나로. 코로나가 이제 조금 이제 많이 잠잠해진다 그러나 일상화되는 것처럼 이제 정책도 그걸 가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거가 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재단의 그런 기획 행사라든가 활동들이 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 행사가 있나요? 지금 14 평화선언 15주년 기념해서 노면재단 전국 지역위원회가 동시에 백두대간 산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 네. 계획해가지고 계획. 10월 2일 날 합니다. 아, 저희 10월 그럼 저희 지역에는 어디로 가나요? 백두대간? 노공지산 탐방단을 통해서 803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 803. 예. 혹시 걸어가나요? 케이블카를 타나요? 케이블카 이제 너무 좋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고 해서 공통적으로 네. 이제 노공지산 탐방단이라는 성격이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이래서 조금 거칠게 산행을 하는 걸 좀 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케이블카로 가면 될 겁니다. 문자 다 나갔을걸요? 네, 봤습니다. 네네. 대표님 평소에 산행을 즐기시는지요? 저는 예전 20대, 30대 때 아, 서울 명산 100개 해가지고 숙제하듯이 다 타본 적은 있어요. 거의 뭐 아. 산악인 수준이시네요. 아니요, 네. 그냥 숙제하듯이 아, 했다니까요. 숙제하듯이. 그냥 이제 좀 그런 건 한 번쯤 해놔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아, 그 산을 올라가고 내려오면서 어떤 느낌을 받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성격이 좀 그렇기도 하고 그냥 운동하듯이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요. 저랑 비슷해요. 저도 운동하려고 산을 타거든요. 지금은 트레킹을 좋아해요. 트레킹. 트레킹 좋죠.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잘 못하고 있는데 트레킹을 좋아합니다. 트레킹 가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 혹시나? 가고 싶은 데는 많은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잘 안 되니까 언젠가는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은 하면서 저는 주변에 저희 집이 세천인데 주변에 강정보도 있고 네. 마음만 먹으면 저한테는 다 똑같은 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천 강정보 다리 밑에서 화원유원제까지 왔다 갔다 하면 막걸리 한잔하고 오면 한 5시간. 5시간. 딱 좋습니다. 어. 그럼 그게 뭐 산티아고나 제주도나 난 다르다고 생각을 별로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거기도 가보고 싶긴 하죠. 문재인 대통령도 트레킹, 산행 이런 거 상당히 즐기는 네.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예. 네. 같이 가실 의향은 한번 있으신지요? 별로 그런 생각은 그런 생각 없으세요? 네. 혼자? 저는 혼자 이렇게 가는 트레킹은 거예요. 혼자 하는 맛이 네. 진짜 아, 좋거든요. 네, 자, 누구하고 같이 하는 거는 불편해서 싫어요. 그렇군요. 저도 알겠습니다. 트레킹 되게 좋아하는데 혼자 가신다니까 같이 가자는 말은 무슨 말씀 못 아니요, 드리겠네요. 같은 장소에서 한 5분 늦게 그 서로 차이를 두고 출발하면 뒤통수 되죠. 보면서 그 화원유원에서 만나서 그냥 아, 막걸리 좋습니다. 먹는 거 같이 먹으면 되고. 자,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대표님과. 네, 한번 트레킹 꼭 추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올해로 처음으로 이제 상임 대표를 맡으셨는데 네. 포부나 각오 있으시다면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 공동대표 거친 세월이 한 8년? 8년 반?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어느 자리든 맡는다는 건 무슨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보통 그렇게 질문들을 하시는데 저는 큰 목표를 가지고 한 것보다는 그 한 8년 세월 거치면서 제가 어떤 자리든 가면 답변하기 힘든 질문이 하나 딱 있었어요. 어떤 거죠? 노면재단 뭐 하는 것이에요? 라고 물었을 때, 뭐, 재단의 목적 설립에는 뭐, 노면 정신에 또는 가치, 철학을 개성 발전, 뭐, 선양 이렇게 있죠. 그거는 아는데, 일반 대중들한테 뭐라고 딱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확 와닿게. 한마디로 노무현 재단은 무엇이다 하기가. 예, 뭘 하는 곳이다. 그게 한 8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좀 구체화된 프로그램을 제가 상임대표를 맡으면 그걸 한번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한번 시작은 해놓으면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목표라면 목표인 것 같아요. 그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바로 이 미디어 소유위원회 같은 건가요? 이거일 수도 있죠. 아, 그리고 저 대표님 저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맨날 뵐 때마다 이렇게 밥을 많이 사주시는데 혹시 월급은 많이 나오시는지 상임 대표로서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더라고요. 봉사직이고요. 밥을 많이 산 적도 없고요. 여기는 뭐 봉사직이죠. 그러면 월급이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돈 내고 다니죠. 네, 알겠습니다. 회비 내야 되잖아요. 1년에. 네. 금액은 안 네, 밝히겠습니다. 봉사하고 계십니다. 돈 내고 봉사하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네, 봉사직이죠. 네, 많이 여기 와주십시오. 봉사하시는 분 쭉 많이 앉아 계십니다. 다들요 봉사하시는 분들이죠. 네. 대표님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오랫동안 뵌 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처음 뵀을 때부터 첫인상, 사람은 누구나 자기 첫인상이 있잖아요. 첫인상 봤다, 이렇게 봤을 때 느낌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차갑다는 느낌도 살짝 받았었고요. 네. 예. 또 말 붙이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 가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쪽에 앉아 계시면 이렇게 아는 체를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도 가끔 한 적이 있는데 본인의 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을 들어왔던 소리입니다. 그러세요? 회사 생활할 때 네. 지금도 뭐 회사에 있지만 그냥 일반 직원일 때 뭐 또는 뭐 대리 계장 뭐 과장 이럴 때 저희들 때 대사무실 제도였거든요. 한 사무실 한 100명씩, 그렇죠. 150명씩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때. 저희 부서 근처에서 제가 이렇게 바닥을 보고 일하다가 쓱 눈을 들면은 조용해졌어요. 하여튼 뭔가 좀 싸하게 만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닌데 그랬어요. 국정원 스타일인가요? 국정원 스타일. 그건 이쪽에 제가 그 집회가 한참 많을 때 네. 그때 생각한 게 집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늘 나오세요. 그렇죠. 거의 같은. 근데 안 나오시고 그냥 마음만 가지고 집회 현장에 뭐 두려움이라든지 또 시간이 없다든지 여러 가지로 참여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한테 현장을 이렇게 한번 이제 보여주는 뭐 거? 기자놀이 하면서 그 어떤 그 카페에 글러서 이렇게 올려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누가 진행자가 나와서 또 캐스터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축약해서 쓰고 뭐 제 나름대로 막 합니다. 그거 하다가 국정원 직원으로 오해받아가지고 놀린 적이 한 번 있죠. 그러세요? 그런 일이 있으시구나. 아니, 양복 입고 계시면 딱 국정 스타일 그 같기도 스타일이에요. 해요. 네. 그 노무현의 위대함을 그때 발휘했죠. 노무현 재단 명함을 주니까 조용해지게. 모든 게 다 해결됐었어요. 해결되셨군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 그 오프라인의 첫 모임이 그 정봉주와 미래 권력들 미권스라고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그거 첫 모임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시는 그 정봉주 의원이 인기가 상당했잖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근데 굳이 그렇게 오프 모임까지 나가셨을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가 제가 이제 정치 사회 쪽에 회사 일 쪽만 전념하다가 정치 사회 쪽에 처음 어떤 계기로 인터넷이나 이런 쪽에 정보를 좀 뒤져볼 때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모임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죠. 근데 저한테 초대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때 조금 저한테 잠깐 신선한 충격이 저희들 때는 내가 했든 안 했든 운동권으로 대별되는 어떤 그런 운동이지만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게 젊은이들이 신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겨울일 겁니다. 대략 몇 년도 정도 되죠? 2010년도인가 11년도인가 좀 아리까리한데 10년도 말쯤 될 겁니다. 그때 겨울이기도 하고 보통 이래 요즘 생활하면 생활권이 또 지역적으로 다 세퍼레이트 돼 있어서 시내를 저희들 나이 되면 잘 나갈 일이 없죠. 우리 이제 동성로 이런 데를 눈도 살짝 오는 것 같고 지하철도 한번 타고 그냥 한번 가봤어요. 그냥 어떤 데인가 싶어. 밖에서 보다가
아, 이건 내 자리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돌아가려고 갔는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 어떤 한 사람이 앞에서 그 모임을 들어가는 거 보고 뭐 그분 성함은 굳이 밝힐 필요는 없고 그 사람 따라 머뭇거리다가 그 사람 들어가는 거 보고 따라 들어갔어요. 그때가 이제 이 모임의 뭐 활동이라면 활동이니까 시작하게 된 계기죠. 그때 돌아섰으면 또 뭐 어떻게 됐을지 모를 겁니다. 앞에 먼저 들어가시는 분이 용기를 주셨군요. 네, 그분은 이제 뭐 카페 활동이나 그 온라인 활동을 좀 하시던 분이어서 그게 들어가는 게 자연스러웠던 분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하고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시는지. 예, 지내죠. 아. 저 나중에 보니까 뭐 저하고 갑장이에요. 예. 저 아까 앞에서 어떤 계기로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어떤 계기가 어떤 계기실까요? 회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이러다 보면 좀 지치죠. 네. 보통 50대 되면 뭐 남녀를 떠나서 50살 정도 되면 뭐 인생의 철학자가 다 된다고 그러죠. 네, 많은 그때 것들이 되면 이제 생각나죠. 회의도 오고 많은 생각들이 오가죠. 좀 쉬려고 했었던 시기인 것 같아요. 뭐 회사 생활을 하지만 조금 예전보다는 덜 왕성하게 하고 쉬려고 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때 제일 큰 애가 몇 사단인지는 이런 것도 잘못하면 검열이 걸리니까 사단은 제외하고 네, 하여튼 네. 경기도 포천 네, 포천에 있는 사단에 이제 큰 애가 근무하고 있었을 때 천안함 사건 터졌죠. 네, 맞아요. 네. 그때 그 희생당한 장병의 어머님이 그 편지로 절규하던 그 나레이션이 KBS 방송에서 나갔습니다. 그 마지막 그 절규의 멘트를 보고 좀 이상했던 멘트가 하나 있어서 이상한 멘트요? 그렇죠. 그 장병아 아들아 장병아가 아니고 아들아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마라. 이 말이 이상했었습니다. 부연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 나 그게 대한민국을 왜 용서하지 마라 북한 소행인데 그래서 그게 제 사회 쪽을 이렇게 들여다본 시발점인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한 사회에 대한 의문점을 느끼기 그렇게 시작하시. 아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것도 네. 또 이제 네. 위험하고 이러니까 네, 공감하기가 더 쉬웠겠죠. 네. 불안하기도 하고 참 하니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아들아, 대한민국을 용서하지 말아라. 절대 용서하지 마라가 절대 맞을 겁니다. 그러네요. 뭐 우리나라 국군의 어머니가 우리나라를 용서하지 말라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가 되게 뭐 수습 절차나 아니면 사건 원인에 대한 진상이나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그게 방송에서 나왔습니다. 네. 뭐 천안함 사태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완전히 진상규명이 안 된 상태니까 뭐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는 각자의 생각에 또 맡겨야 되는 네, 그런 것 같긴 언젠가는 합니다. 또 밝혀지겠죠. 그게 네. 뭔지 뭐가 나타나겠죠. 지금은 좀 그렇지만. 네. 대표님, 요즘 최근에 신규 회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 뭐 장학생 모임도 추진하고 있고 신규 모임도 들어오고 하시면은 대표님께서 막 일일이 가서 이제 또 만나보시고 대화도 나누신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분들 만나시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뭐 에너지죠. 한마디로 기분이 좋고 네. 그분들이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저는 경제학도니까 아하. 그 배운 것 중에 그 PM론이라고 있어요. 그 실행과 유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실행과 유지의 그 몫을 50대 50으로 보는데 저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유지 쪽이 더 어려워요. 네, 그렇죠. 유지 쪽이 무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단체나 모임들이 유지하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시작하는 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유지보다는 쉬워요. 처음 뵙는 회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잘 적응하시도록 또 좀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장학생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뽑기는 뽑아놨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뽑아놓으면 그분들을 요번에는 우리 그 봉화음악회에 그 친구들이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하지를 못했는데 그 친구들을 선탑시켜서 그 친구들을 인솔을 시켜볼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인사도 하고 네. 또 늘 가던 사람들 말고 대학생들이 와가 인솔 하는 건 또 네. 다른 분위기도 있죠. 네, 네. 그 친구들도 색다른 경험도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잘 진입하고 오래 그 같이 할 수 있도록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이렇게 만나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다 소중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는요. 대구에서는 한 명 보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뒤를 또 다니다 보면은 노무재단 회원이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정말 네. 손 붙들고 거의 눈물 흘립니다. 그런 에피소드도 있죠. 네. 차에 그 네. 노란 리본 네. 달고 네. 다니다가 네. 서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죠 네. 하고 네. 가는 그런 네. 일화도 있죠. 네. 맞아요. 실질적으로. 네, 네. 노란 리본 서로 이렇게 했는데. 그만큼 이제 사람이 네. 뭐 소수이다 보니까 네. 친밀감 네. 저는 이런 게 네. 더 강하겠죠. 지하철 타면 가끔 만나거든요. 노란색 이렇게 리본 메고. 네. 그럼 서로 만나면 눈 딱 마주치고 이렇게 인사하고 좀 그렇게 저도 정말 하거든요. 요즘 노란 리본 그게 되게 네.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집에서. 근데 인사도 안 하고 인상도 별로 안 좋아. 그래갖고 그냥 떼면 하고 있는데 오늘 가방을 메고 타는데 노란 아. 리본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의식 있는 사람이구나. 아, 갑자기 잘생겨 보이죠. 왠지 친근해지죠, 그냥. 갑자기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네. 막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게 갖고 나가는 노무현 재단을 만들어 나가고 계신데요. 이렇게 좀 그런 소중한 인연들을 우리는 어떻게 더 잘 엮어 나갈까 그런 고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죠? 네. 네, 이제 이런 무거운 얘기 조금 벗어나서 네. 좀 가볍게 가셔. 혹시 대표님 책 좋아하십니까? 요새 뭐 추천하고 싶은 책이나 읽고 계신 책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이제 일단 책에 대한 정의는 제가 아는 정의는 사다 놓고 읽고 싶을 때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누가 이야기하면 그게 정확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다 놓은 건 많은데 이제는 한 권 읽기가 힘들어요. 제가 추천이라기보다는 원타임으로 첫 페이지 열고 한 번에 읽은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네, 궁금한데 어떤 거예요?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제목이 정말 재밌어 솔제니친 보이는데. 전데 네. 제가 네. 중학생 때 저희 누나가 사다 줬어요. 그래서 네, 네. 그 책은 왜 그렇게 뭐 어떻게 설명하라 그러면 설명도 잘 안 돼요. 중학생이니까. 그냥 재밌었어요. 그러고 뭔가 끝까지 읽어야 될 거. 이 사람 하루와 네. 내 하루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목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한번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네. 혹시 그 책을 강제 수용소. 예, 맞아요. 네. 그 책을 혹시 중학교 이후에 다시 한번 읽어보셨어요? 읽지는 안 했어요. 다시는 안 보셨어요? 그건 한 번 읽었는데 한 번 그렇게 읽은 것으로 좋겠어요. 만족하셨습니까? 사실. 뭐 어린 왕자 어릴 때 누나가 책을 좀 많이 사다 줬는데 네. 그때 좀 많이 읽었고 그리고 회사 들어가면 실제로 저희 산업화 시대에 회사 생활하면 책 읽을 시간이 거의 없죠. 전문 서적, 네. 자기 개발서 이런 거는 보는데 속칭 말하는 인문학 교양 도서를 읽을 시간은 거의 주어지지 않아요. 일하다 보면 새벽에 들어가는데 언제 책 읽어요? 뭐 책 얘기 나온 김에 혹시 노무현 전집 다 보셨습니까? 지금 재단에도 노무현 관련 책이 많은데 네. 저도 다 못 읽어요. 그거 다 못 읽고 다행이군요. 예, 저만 못 읽은 줄 알고 대표님도 못 읽은 다 줄 읽은 알고.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 읽은 사람 이상한 사람 맞죠? 그걸 네. 왜 다 읽어요? 자기 그냥 저 이상한 사람입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책이 나올 때마다 그때 샀었어요. 네. 이렇게 전집으로 산 게 아니라. 사실 그거는 그냥 보관용, 네. 소장용, 전시용 뭐 이렇게 요새는 노무현 재단 거기 책 이렇게 전시하는 데 가면 박스에 딱 돼갖고 예쁘게 나와 있잖아요. 예전에 나올 때는 책 모양도 틀리고 크기도 틀리고 그래서 들쑥날쑥합니다. 요새는 이쁘게 나오지만 요새 거는 새로 사면은 전시용. 전시용으로 아주 이뻐요. 네, 대표님 그러면은 한 번에 쭉 읽은 책은 그 이반 그 책이고요. 이반 소문의 지하로. 네. 그 이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 인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 권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것도 그 책이에요. 그렇군요. 그것도 그 책이고 굳이 추천하라면 코스모스 뭐 이제 사피엔스 이런 책들이 괜찮았는데 인류학 굳이 제가 지금 정치 현상이나 이런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고
사실 이 편향성이 좀 많이 있잖아요. 사실 이쪽이든 저쪽이든. 그렇죠. 코스모스가 더 추천하고 싶죠. 아. 코스모스가. 왜냐하면 예전에 그 우리 고문이셨던 노 교수님께서 삼국유사하고 삼국사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분이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는 좀 뻥이 심하거든요, 사실. 삼국사기가 이제 요즘 말하면 팩트만 정리해 놓은 네. 거라고 보면. 네. 승자의 팩트. 그 교수님 말로 삼국사기는 뼈다귀밖에 없어서 발라먹을 살이 없다 그랬어요. 그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한 적시도 중요하지만 네. 희망을 주는 말도 있어야 되고 멀리 보는 또는 사실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분이 삼면을 바라보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셨던 현실을 분인데 투영해야 되는데 그게 예, 없다는 멀리서 얘기죠. 보고 다른 쪽에서도 보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보는 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코스모스도 보시면 네. 그럴 거예요. 네. 코스모스. 노무현재단 대구경북 지역위원회 상임대표 김영환 대표님께서 가을에 읽을 책으로 코스모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책 이야기 나와서 좀 더 연결하면요. 저희 노무현재단에서도 그 작가님들 많이 초대해가지고 강연회 같은 걸 가지고 있는데요. 네. 혹시 최근에 계획하고 계시는 작가님이나 아니면 또 모셨으면 하는 작가 있으면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영하 작가 좋아하고요. 김영하 작가 좋아하고 전혜린 좋아하는데 이미 작가하셨잖아요. 추리 소설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전혜린 에세이. 김영하 소설. 김영하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인물을 좋아해요. 인물을 좋아한다. 그분이 쓴 작품보다는 그 인물 자체가 매력이 있어서 그분하고 이야기, 강연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균형감도 있고 아주 멋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너무 과몰입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균형감 있게 볼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 강연 그분이 하시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위원회에서 김영하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그분이 워낙 이제 유명해져서 셀럽이 돼가지고 좀 최근에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제가 알기로 대구에 한번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일단 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제가 보니까 대표님 아주 문화적 소양이 아주 좀 높으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신 것 중에 재밌는 거 있다면 한번 소개해 주시고 아니면 또 아까 책처럼 내 인생의 영화, 내 인생의 드라마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생 영화의 정의가 그 시대마다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아주 그러니까 중학생 때 봤던 영화로 기억되는데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조이요. 예, 조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 뭐 시나리오는 크게 뭐 보통인데 어쨌든 그 나이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감명이 저한테 울림을 많이 줬었어요. 네. 그래서 그건 이제 했었고 50대 때 봤던 영화가 인생 영화라고 딱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제목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라는 영화가 있어요. 저도 본 것 같은 기억이 기억이 나는데. 네. 중년의 삶, 노년의 맞아요. 삶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아마 영화 보고 제일 많이 울었던 게 그 영화인 것 같아요. 저 차갑게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 울거든요. 네. 혼자서 한 2시간은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에 대하여 이게 제 인생 그렇군요. 영화죠. 그 아마 그 노년의 삶에 대한 얘기들을 쭉 풀어놨던 영화였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공감되는 너무 부분, 진했어요. 네, 많고 네. 진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제 일상이 좀 투쟁적인 삶?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삶이 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좀 경직되고 너무 딱딱해져서 좀 말랑말랑해지고 싶고 막 이래서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또 공연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나를 되게 많이 정제시키려고 저도 좀 노력을 하는 편인데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니까
되게 공감 가는 얘기라서 되게 좋아요. 네, 이런 얘기 쭉 해주셨는데